35 아들, 내 생일은 잊었지만 아내 생일에는 30만 원짜리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갑이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사람은 언제 진심을 드러낼까요? 화를 낼 때도 슬플 때도 아닙니다. 돈이 걸린 순간, 그때가 가장 솔직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오늘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말은 따뜻했는데 지갑은 차가웠던 그 순간을요. 돈 앞에서는 정말 사람이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돈 쓸 때의 미묘한 표정, 그 태도에 마음이 상했던 순간들, 가끔은 서운하고 때론 민망하거나 실망스럽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에요. 돈 얘기만 나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은 따뜻해도 지갑은 차가울 때, 그 순간, 아, 이게 진짜구나 싶은 거죠. 살아보니 그런 순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엔 다정한 말만 믿었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돈 쓸 때를 보면 된다는 거요. 누구에게, 무엇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속마음이 조용히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특히 인생의 절반을 지난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는 말보다 돈 쓸 때의 우선순위가 말해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돈 쓸 때 보여준 진짜 속마음에 관해 제가 겪고 지켜본 순간들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을 느낀 적 있으셨나요? 우리 마음에 쌓였던 감정들, 지금부터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식이 돈 쓸 때 내 자리가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엔 좀 빠듯해서 생일 선물은 다음에 챙길게. 아들 녀석이 전화를 끊은 날 괜찮다 대답하고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올해 63, 김해에 사는 윤정혜 씨 얘기입니다. 아들은 35,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성공한 자식이었죠. 형식적으로는 효자 소리를 듣는 아들이지만 정작 엄마에게 쓸 때는 언제나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나서야 지갑이 열립니다. 이번 달엔 좀 빠듯해서요. 이사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요. 애 학원비가 갑자기 올라서요. 처음엔 이해했지요. 젊은 부부 살림에 빠듯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달에 며느리 생일에는 30만 원짜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처가엔 2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보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을 땐 그냥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정혜 씨는 말합니다.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가족 안에서도 순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자식이 돈 쓸 때 보니까 내가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는 걸 선명하게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 씨는 자식과의 대화를 점점 줄였습니다. 먼저 전화하지도 않았고 기다리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는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나는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 자식도 자기 삶이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늘 이해하며 살았지만 돈 쓸 때 보여주는 무심한 태도에서 자식의 진심이 묻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릅니다. 가족 사이에서조차 돈이 정성이자 순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실제로는 내 생일을 잊고 다른 가족에게는 돈과 시간을 쏟을 때 그건 그냥 소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부모 중 46%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낀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무관심을 꼽았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장기 인간관계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돈을 쓸 때 감정의 우선순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실망하는 건 그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나는 신경 쓸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는 속상함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정서적 기대가 얽힌 관계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감정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이후 생활 속 태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식 생각이 먼저였던 하루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챙기는 시간도 끼워 넣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산책도 혼자 다녀요. 예전엔 뭐 하나 사면 자식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삽니다. 누구에게 섭섭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보다 나한테도 신경 좀 쓰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멀리한 것도 아닙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가끔은 먼저 안부도 묻습니다. 단지 늘 먼저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정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나한테 좀 더 신경 쓰고 있어. 이 나이쯤 되면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그날 밤 식탁을 정리하던 정혜 씨는 문득 오래된 머그컵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자기 용돈으로 사줬던 컵입니다. 손잡이가 깨져 있어 이젠 쓰지도 못하지만 정혜 씨는 그걸 버리지 않고 찬장 한켠에 늘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컵을 들었다가 다시 조심히 내려놓으면서 정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한때 참 따뜻했지.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던 밤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그 중에서도 돈 쓸 때 우선순위에서 드러납니다. 정혜 씨는 이제 내가 나를 먼저 챙기겠다는 작은 실천으로 서운함을 스스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 쓸 때 보인 그 무심함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다를까요? 친구라면 괜찮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까웠던 친구가 돈을 빌릴 때 보여준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친구가 돈 빌릴 때 갚는 태도에서 본성이 보였습니다. 언니, 딱 한 달만 빌려줘. 진짜 급한 일이야. 이번만 믿어줘. 같이 일했던 직장 후배, 당시 63세 박선미는 한때 참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밥도 자주 사주고 몸살 날 때는 약도 사다 주던 사람이었죠. 은퇴하고 연락이 뜸해지던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그리고 100만 원. 64세 윤경숙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급하다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송금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나중에 내가 꼭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을 쓸 때를 지켜보니까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한 달은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두 번 바뀌어도 돈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SNS에는 여행 사진, 맛집 인증, 새로 산 옷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의 돈 쓰는 우선순위를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경숙 씨가 상처받은 건 돈을 안 갚은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사람이 돈을 빌릴 때의 절박함과 갚지 않을 때의 무심함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지요. 내가 너무 만만했던 걸까?
이렇게까지 해줘야 했나? 돈은 사라졌고 관계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2023년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중장년층의 58%가 돈을 못 받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게 더 큰 상처라고 응답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말합니다. 돈은 요청할 때보다 약속을 지킬 때 인격이 드러난다. 우리는 대체로 도움을 주는 순간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마주하면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관계도 체력도 줄어들기에 믿음 하나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경숙 씨는 1년째 되는 날 조심스럽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때 도와준 돈 혹시 이번 달에 괜찮으면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을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프로필은 며칠 뒤 새로 바뀌어 있었고 여행 사진과 힐링 중이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경숙 씨는 그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 인생에서 그런 정도였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핸드폰 연락처에서 그 사람 이름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날 밤 작은 서랍장을 정리하다 메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 사람의 계좌번호와 1월 15일 입금 완료라고 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돈 보냈던 날짜를 적어둔 것이었지요. 그걸 바라보다가 경숙 씨는 메모를 찢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어서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잊고 싶지도 않은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경숙 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으면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렵겠어.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선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차갑지도 무례하지도 않지만 상대가 더는 쉽게 넘지 못할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믿음에 기대어 다가오는 사람은 더는 곁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숙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돈은 빌려준 순간보다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떨까요? 진짜 위기에서 누가 먼저 손 내미는지 그 순간이야말로 본성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세 번째, 급할 때 돈 쓰는 선택. 위기에서 진짜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65세 최순자 씨는 작년 겨울 당뇨 합병증으로 며칠간 입원을 해야 했죠. 병원비가 부담돼 자식에게 처음으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큰딸은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좀 빠듯해요. 남편 사업도 잠깐 주춤해서 다음 달에 좀 봐줄게요. 작은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투자금 들어간 데가 있어서 현금이 돌지를 않아요. 일단 엄마가 먼저 처리하시면 나중에 도울게요. 순자 씨는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스스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손에 쥔 카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어려운 건 아는데 정작 내가 급할 때는 선뜻 나서주지 못하더라고. 그 말이 속으로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돈 쓸 때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큰딸의 SNS에는 남편 생일 기념 호텔 디너 사진이 올라왔고 작은 아들은 골프장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누굴 원망하기보다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급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2023년 한국중앙가족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부모 중 62%가 위급 상황에서 자식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순간 1위는 자식이 사정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먼저 돈을 쓴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돈과 시간이 먼저 움직이는 방향에 숨어 있다. 우리는 급할 때 누가 먼저 반응했는지, 누굴 먼저 도왔는지 그 순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서로의 위치를 조용히 정리하게 됩니다. 순자 씨는 그 일 이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 탓하지 말자. 그 애들도 살기 바쁘고 자기 우선순위에 맞춰 살 뿐이니까. 그래서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병원비도 자기 연금에서 조절했고 약값도 간병인도 스스로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락 오면 반갑게 받지만 자세한 얘긴 생략합니다. 이젠 급해도 먼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태어난 뒤 순자 씨는 휴대폰을 정리하다 자식들 이름 아래 저장된 비상연락처 표시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엔 여전히 큰딸, 작은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손가락은 그 이름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이젠 내가 날 챙기면 돼. 그걸 알았으니까. 사람의 본심은 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챙기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순자 씨는 그날 이후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 탓도 하지 않고 서운함도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도 내가 급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쉽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참 서글픈 진실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담은 싫고 책임은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돈 얘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는 사람, 그 태도 속에도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돈 얘기만 나오면 사라지는 사람, 그 침묵이 다 말해줬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 말을 남기고 늘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계산대 앞에서 혹은 모임 자리에서 돈 얘기가 슬쩍 나올 때쯤 65세 정미숙 씨가 처음 그걸 눈치챈 건 한두 번의 우연히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엔 참 유쾌하고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무슨 일이든 내가 할게 나서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유독 돈이 걸리는 순간만 되면 그 손이 말이 발걸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뭐 바쁘겠지 깜빡했나 보지 하고 넘겼지만 몇 년을 함께한 모임에서 한 번도 자기 카드로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미숙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꾸 안 낸 게 아니라 애초에 낼 생각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같이 여행을 가도 선뜻 먼저 계산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 친구는 꼭 한 발 늦게 따라오면서 얼마였지? 나중에 보낼게. 하고는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다른 친구가 직접 물었습니다. 지난번 숙소비 미정 씨 몫은 아직 안 받았는데? 그 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 미안 그거 아직 안 갔구나? 내가 정신이 없었네. 그 자리 분위기는 금세 어색해졌고 이야기는 얼버무려졌습니다. 정미숙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 돈이 없던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사람이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돈 얘기만 나오면 그 눈빛과 표정이
꼭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린 순간에 도망치는 사람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돈은 안 내도 괜찮아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가끔은 얻어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늘 빠지는 그 태도, 계산대 앞에서 모른 척하는 그 눈빛, 그게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2022년 중장년 인간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응답자 중 61%가 돈보다 회비나 공동비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더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태도는 신뢰보다 먼저 사람됨을 결정짓는다. 정미숙 씨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가 틀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약속을 먼저 잡지 않게 되었고 계산이 필요한 자리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 나랑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건 큰 싸움도 섭섭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계의 무게를 조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쓰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만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손 내미는 사람이 더 듬직한 법이지요. 정미숙 씨는 지금도 그 친구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누가 조용히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게 돼요. 사람은 돈 앞에서 딱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그 순간의 태도 때문에 멀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고 소박한 돈을 쓸 때조차 따뜻한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돈보다 마음 씀씀이에서 본성을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번째, 돈보다 마음 씀씀이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작은 정성에 본성이 묻어납니다. 그 사람은 늘 떡 한 접시에도 마음을 담았어요. 올해 67세,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사는 이명자 씨가 말합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다도 수업을 함께 듣는 66세 정순희 씨와 4년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2번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앉아 있다 보니 자연스레 말도 섞이고 마음도 가까워졌죠. 순희 씨는 조용하고 말이 적은 사람입니다. 표현도 서툴고 어딘가 묻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자 씨는 그 사람의 돈 쓰는 방식에서 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첫눈이 온 어느 겨울날 순희 씨는 조용히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수 만든 유자청이 담긴 작은 병이 들어 있었지요. 지난주 감기 기운 있어 보이셨잖아요. 집에 유자가 남아서 담갔는데 조금 드셔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영자 씨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값나가는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병에는 그 사람이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몇 번은 크고 화려한 선물을 받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양초를, 누군가는 비싼 커피 세트를 건넸지만 그 안에는 말도 눈빛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물건은 받았지만 마음은 안 받은 기분. 영자 씨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결국 돈이 얼마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서 다 드러납니다. 정순희 씨는 항상 소박하게 씁니다. 단팥빵 하나를 살 때도, 귤을 고를 때도 누구에게 줄지, 어떻게 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모습에서 영자 씨는 돈보다 마음 씀씀이에서 드러나는 본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2022년 중장년 생활문화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8%가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따라 전해진다. 영자 씨는 요즘 순희 씨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값비싼 걸 주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주는 건 늘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작은 편지, 말없이 건넨 귤 한 봉지, 내 얘길 기억해준 표정 하나, 그게 사람이고, 그게 진심이고, 그게 본성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쓰는 순간보다 조용히 따뜻하게 마음을 들이는 순간에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누군가가 돈을 쓸 때 그 액수보다 먼저 그 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보게 됩니다.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티가 나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귤 한 개에도 눈물이 나죠. 귤 한 봉지, 말 한마디 없이 건넨 손. 영자 씨는 그날 순희 씨가 살며시 밀어준 귤 봉지를 집에 와서 천천히 풀어보다가 귤 한 개를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크지도 예쁘지도 않은 귤이었지만 어쩐지 그 껍질을 벗기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참 묘하지. 귤 하나에도 마음이 있구나. 그 순간 예전에 받았던 값비싼 선물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작고 못생긴 귤 하나가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사실만 조용히 오래 남아 있었죠.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행동보다 돈 쓰는 태도에서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그 방향과 방식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지갑이 열리는 그 순간에 사람의 중심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먼저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의 마음은 꼭 크고 비싼 것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귤 한 개, 유자청 한 병에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진심, 이제는 우리가 먼저 보여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것 말이에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돈을 쓰는지, 친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며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거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드는 거울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쓸 때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손자에게 용돈을 줄 때도,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건넬 때도 그 돈에 담긴 마음이 제대로 전해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누군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진심이 고스란히 담기는 그릇이었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는 받기보다 주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돈을 보낼 때도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마음으로, 친구와 계산할 때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보고,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먼저 떠올려 보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돈 쓸 때 드러나지만 그 본성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진심을 조금씩 보여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돈은 써서 없어지지만 마음은 남아서 사람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돈 쓸 때 보인 따뜻한 마음으로 감동받았던 기억이나 반대로 서운했던 순간들도 있으실 테죠. 우리의 작은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